5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일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모레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 기념관을 미리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대권 타이밍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나흘 뒤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방안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제주는 2주간 6명 이하 사적 모임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칩니다. 다른 지역은 8명 이하 이행기간을 거치고 대구는 모레 발표됩니다. 충남 지역은 7월 1일부터 곧바로 인원 제한이 풀립니다. 지난 20일 실종된 경기도 성남 서현고 3학년 김희성 군을 찾기 위한 수색이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기와 드론, 수색견까지 투입됐습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유기견 예방을 위해서 개에게 중성화 수술을 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뉴스A 오늘은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못 잡으면 대선에서 진다고 판단해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이틀 만에 악재를 차단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집을 사도 대출받기가 힘든데 공직자가 50억 원 넘는 연끌 대출로 상가를 샀다. 물론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입니다만 국민 정서와 한참 맞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란 일하며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임명된 지 3개월 만이자 지난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으로 사실상 경질된 겁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39억여 원.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만 91억 원가량이고 54억 원의 은행빚을 내 서울 마곡동 상가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매입한 맹지도 개발지역과 인접해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 비서관은 반박 자료를 내며 의혹을 해명했고 청와대도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를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입니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반부패 비서관이 논란의 당사자가 되면서 부실 인사 시스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한편 정치권은 뜨거운 한 주를 앞뒀습니다. 특히 야권, 내로라 하는 주자들이 대거 국민 앞에 나섭니다. 당장 내일이죠.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식 사퇴를 발표하면서 포문을 엽니다. 입당을 할지 대선 출마까지 할지 관심이 쏠리고요. 또 다음 날인 29일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출마 선언 예정지를 미리 둘러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당 안에 있는 주자들도 몸풀기에 들어갑니다. 홍준표 의원, 또 원희룡 제주지사, 윤 전 총장 출마에 맞춰서 서로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안보경 기자입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내일 공식 사퇴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최 원장은 오늘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최 원장 측 관계자는 정치 참여 여부는 사퇴 이후 고민할 문제라고 말해
당분간은 주변 조언을 들으며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현장 사퇴 다음 날인 모레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약 3개월 만입니다. 윤 전 총장은 휴일인 오늘 출마 선언 장소인 매헌 윤봉길 기념관을 돌아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편안한 복장으로 수행 한 명과 함께 기념관 주변을 둘러봤고 주말 내 출마 선언문도 직접 가다듬으며 준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복당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 당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맞불 작전을 펼칩니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거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대선 주자 간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오는 30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유승민 전 의원도 다음 달 출마 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고 있는데 16강전 결과가 곧 나옵니다. 18살부터 55살까지 경쟁 앞에 나이를 따지지 않았는데요. 윤수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16강 토론 배틀은 4명씩 팀을 나눠 맞붙는 팀 토론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김용태 최고위원, 황보승희 대변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여러분 스스로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을 주제로 맞붙은 저스티스 팀과 토론회임 팀은 전략부터 정반대였습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같은 정말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생산성 있는 경제활동 인프라를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이동권이라 함은 저소득층 8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이제 노인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어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제를 놓고 맞붙은 2345 팀과 국가대표팀은 경륜대 폐기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전 상근부 대변인과 김현주 전 아나운서 등 경력자들이 대거포진한 2345 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성 입장에서 논리를 폈습니다. 2030 새 인물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은 국가재정이 화수분일 수는 없다며 선별 지원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패배한 팀에서도 잘한 사람을 와일드카드로 뽑아 최종 8인을 결정합니다. 8강전은 사흘 뒤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뜨겁습니다. 내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 경선 연기 논란, 연기를 안 하는 걸로 매듭을 짓자마자 이번에는 경선 방식을 놓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맞붙으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상위 1% 부자에게도 지원금 주는 게 맞냐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제 공격하자 이 지사는 고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하며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선 방식을 둘러싼 후보 간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는 후보들 측에서 토론 배틀, 대국민 합숙 면접 등 경선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후보 간 토론을 만들자. 6명 혹은 9명 이렇게 다 세워놓고 1분 30초씩 대답해달라. 이런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질문 대상이나 뭐 순서 이런 것도 아마 다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변별성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게 진행되지 않나. 현행 당 규정에는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만 명시돼 있는데 흥행을 위해 룰을 바꾸자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런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3인 1조가 돼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면 전부 다 상대를 바꿔가면서 토론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지지율 1위였던 문재인 후보는 일반 토론회를 선호했습니다.
반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자유로운 공격과 수비가 가능한 끝장 토론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훈식 대선 경선 기획단장은 1위 후보가 서운할 정도로 다른 후보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현역 프리미엄 다음 주부터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광역단체장들 현역인데 지금 많이들 출마를 하네요. 이번 대권에 도전하는 현역 광역단체장 모두 4명입니다. 네. 양승조, 최문순 지사는 출마 선언을 마쳤죠. 이재명, 원희룡 지사는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합니다. 모두 도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현직 지사는 뭐 행정 경험도 있고 인지도도 높다 보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대선에 도전할 때 이 현역 신분이라는 게,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 현역 지사는 당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선거 사무소나 현수막 설치, 후원금, 모금 등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적 제약도 많은데요. 보통 단체장들은 공약 발표나 경선 일정에 참여할 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연차까지 내야 되는군요.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굳이 지사직을 유지해야 되나 궁금한 점도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도민과의 약속, 코로나19 대응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책을 앞세워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울산, 전북, 광주, 대구, 경남 등 전국 지자체를 돌며 협약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당 지역에 관심을 표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려는 겁니다. 고향인 TK를 방문해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구는 제 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배요. 저도 손자 아닙니까? 좀 이뻐해 주시고 좀 살갑게 대해 주십시오. 선거사무소는 차릴 수 없어도 사실상 모든 행보가 일종의 선거운동 같은 효과를 내는 거군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9월에 확정을 하잖아요. 후보 3명 모두 그러면 단체장직을 유지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원희룡 제주지사는 생각이 조금 다른 듯합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정을 계속 수행하면서 경선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지사직 조기 사퇴로 배수진을 치고 네.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뛰어들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는 듯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탄 대선 주자. 요즘 정치권에서 이 메타버스가 유행인데 이게 뭐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도 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은 메타버스에 대선 캠프를 차렸습니다. 젊은 세대가 하면 많은 것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을 했는데 박수는 아무도 안 치고 다 나가버리는구나. 오케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알던 대선 캠프 출정식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과거 대선 캠프 출정식 하면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네. 새해를 과시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코로나 여파로 대규모 인파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시장님하고. 메타버스 공간이 좀 신기하긴 한데 불편하네요. 동영상 플랫폼이 대선 전에 전면 등장한 2017년 대선에선 재미있는 패러디가 대세였죠. 심상정의 심부름 센터. 개혁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가자. 가란 말이야. 1번 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 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 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이 대세가 되면서 대선 주자들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 선거 문화까지 바꾸려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겠죠. 예. 오랜만에 옛날 화면 보니까 재밌긴 한데 이분들이 모실 국민들이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 제한 6명에서 8명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영업 제한도 자정까지로 풉니다. 비수도권은 더 풀리죠. 대부분 지역이 8명 제한을 거치기로 했지만 지역 상황 따라서 무제한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당장 충남 전 지역은 목요일부터 몇 명이든 언제까지든 모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 맞은 사람은 이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황규럽 기자가 전합니다. 목요일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작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첫 2주간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이후 2단계 기준인 8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9일 발표 예정인 대구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로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지역에서 첫 2주간은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는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했던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등 일부 지역과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는 당장 목요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집니다. 작년 연말에 컨택트를 해놓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이 풀리시면 와서 드시려고 내것도 모임을 다 하신다고 그러고. 네, 좋죠. 충남 바로 강 건너는데 8명 정도는 작년보다 조금 더운 가려면 10분이면 가거든요. 아쉽네요. 또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시설에서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실내와 실외 시설 이용해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자칫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문제는 거리두기를 풀어도 괜찮냐 하는 겁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모습 보시겠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간 해운대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려 바다로 뛰어듭니다. 태가 넓은 거 보고 약간 시원하고 그냥 뭔가 바다 보니까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었던 것도. 근데 요즘 많이 풀리기도 했고 백신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놀러 오게 됐어요. 다음 달 1일 부산과 제주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국 277개 해수욕장 대부분이 정식 개장합니다. 지난 1일 임시 개장한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방문객은 23일 현재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년 전보다 14% 줄었지만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난해보다는 17% 증가해 5천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져 이후 하루 방문객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는 해수욕장도 조기 폐장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손님도 많이 오시고 장사 열심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이후에도 8명까지의 모임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죽선 정부에 더 와 있는데 제약사 당연히 되죠. 바로 100% 됩니다. 지금 개장하고 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자율권이 강화된 것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 늘어난 자율만큼 방역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된 지 엿새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동선을 보여드릴 텐데요. CCTV가 없는 지점부터 추적이 벽에 부딪힌 상황이죠. 다만 22일 서현역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경찰은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배낭을 맨 채 종이봉투를 든 남성.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생 김휘성 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김 군은 6분 뒤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근처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포착됐습니다. 육교 아래에서 내린 뒤에는 오른쪽으로 몸을 틉니다. CCTV에 포착된 김 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앞에는 김 군을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요. 김 군은 닷새 전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마지막으로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50m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근처엔 CCTV가 없어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 군은 서현역 근처 대형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기 전 교통카드를 충전했고 아버지 신용카드도 갖고 있었지만 사용한 기록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교하기 전 서점에 들렀다 가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도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는 학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원 180여 명과 헬기와 드론, 수색경까지 투입해 대대적 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군의 집 근처와 공원 저수지, 인근 야산도 수색했지만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단서를 찾기 위해 분석에 들어간 건 실종 시간대 실종 지점을 통과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에서 끊긴 김 군의 이후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김 군이 학교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지만 범죄 정황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포렌식에선 김 군이 실종되기 전 가족과 나눈 대화 내용도 확보됐습니다. 실종 전날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단순 가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군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 생존자는 17일을 견뎌서 구조되기도 했죠. 마이애미 건물이 무너지고 사흘째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나가지만 미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구조대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추가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이번에 붕괴된 건물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와 만난 구조대원은 2차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또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ot much. Maybe 3 hours since Wednesday. We can sleep later. Right now we need to take care of our families that are counting on us. 10대 아들은 구조했지만 어머니는 구하지 못했다는 슬픔에 구조대원들은 목이 메입니다. When you see it in person, it's a scene that it takes your breath away. So this is not going to be an easy scene for anyon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tears. There's going to be a lot of sadness. But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2시간이 지나갔지만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We are doing everything that is within our power. We are using every resource available to us. We are asking everyone to please keep hope. Just don't give up. 실종자 가족들도 이런 마음을 알기에 기적을 꿈꿉니다. I know that they're doing everything in their power. They're going to bring in more equipment, but we're just praying for a miracle. I'm concerned about my mom. I wonder if she was sleeping. I wonder if she got woken up. 지원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붕괴 현장 인근에 마련된 가족 상봉센터입니다.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과 친구들을 지원하는 물품들도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We're both from this neighborhood our whole lives, 20 years, so I just wanted to help. Try to remain optimistic. There's power in belief and faith. 플로리다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보도해서 해결책을 찾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유기견 문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골에서는 마당에서 개를 많이들 키우시죠.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유기견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데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회관 앞 임시 마취실. 5살 수컷 감자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견주는 말을 걸어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잠들자 수술대 위에 눕힙니다. 자, 1번 수컷. 감자가 받는 수술은 생식 능력을 없애는 중성화 수술. 농가에서 키우는 마당개들이 들개나 유기견과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집 앞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집에 막 쳐들어오고 얘네들한테. 그래서 결심을 했지. 8살 암컷 여우와 여우가 낳은 5살 암컷 무뚱이도 수술을 받습니다. 여우는 수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수술장에 가는 트럭에 태울 때도 애를 먹입니다. 제일 그 할머니 뻘 되는 어미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챈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죠.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경기 양주시와 국경 없는 수의사회가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들깨나 이런 유기견들이 마당개 개체 관리가 안 돼서 국경 없는 수의사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마당개 35마리와 길고양이 9마리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들은 중성화 수술이 유기견 발생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호소에 있는 애들이 거의 99.9%가 다 흔히 생각하는 시골개, 쉽게 하면 품종개들이 아닌 그 마당개들이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도 유기견 예방을 위해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임차인의 서름 덜어준다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정말 전셋값이 잡혔을까요? 조윤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988년에 준공한 노원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보름 전 5억 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3개월 만에 8천만 원 올랐는데 이마저도 구한 게 다행입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 물건이 없어요. 세입자들은 여기서 못하면 이제 의정부로 밀려 나가는 거야. 대책이 나오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서울 서초구는 전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20억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1월보다 2억 원 오른 겁니다. 여기에 재건축 계획이 예정돼 대규모 이주가 핵심 변수입니다. 인근 지역의 매물을 선점하려다 보니 전셋집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근처에서 도저히 구할 집이 없더라고요. 3m 사이에 전세금이 막 5천에서 1억까지 막 올라가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세 대란은 여전한 겁니다. 실제로 1년 새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9% 상승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내보낸 뒤 시세를 더 올려 다시 내놓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하반기에도 전셋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게다가 임대차 3법까지 겹쳤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가격은 10% 안팎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썩이는 전셋값이 빌라나 단독주택값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이것도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게 생겼습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죠. 따릉이 요금도 깎아준다니까 챙겨보시죠. 남영주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사람들이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씩 갔다 해주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인증하는 자전거 운전 능력 시험에 응시하러 온 겁니다. 교통법규와 자전거 점검 지식을 묻는 필기 시험을 치른 뒤 야외 평가장으로 나섭니다. 팔자와 지그재그 코스부터 돌발 급정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비슷합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시험을 보러 온 최영문 씨. 가만 안 돼. 횡단보도 앞에서 내린 뒤 끌고 가야 하는데 그대로 주행하다가 감점됐습니다. 아들은 법규대로 안전하게 횡단했습니다. 좌우 살피는 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빠니까 더 힘내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정신 남는 것 같습니다. 리을자 코스에서는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응시자가 이어집니다. 코너링이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피 한 번 흘리고 필기시험 고사장으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헬멧과 조끼를 챙겨 입고 주행시험에 도전했는데요. 으차. 리을자 모양의 코스에 벗어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오늘 응시한 18명은 모두 합격.
합격자는 앞으로 2년간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이달 중 결정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교통수단인 따릉이 이용 건수는 2천만 건을 넘겼고 매년 8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자치구별 자전거 능력시험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36) 국회의원 영선 경력의 당대표가 탄생했죠. 우리 정치에서 보면 새롭다, 충격이다 말을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30대 총리 또 대통령이 낯설지 않은 이 나라들, 젊은 정치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세계를 보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올해 35살입니다. 4년 전 31살에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됐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쿠르츠 총리는 20대 초반에 정치판에 뛰어들어 하원 의원과 외교부 장관 등을 거쳤습니다. Europa wird das natürlich wesentlich skeptischer gesehen, aber ich glaube generell die Nutzung von Daten im Gesundheitsbereich, um sozusagen länger fit zu sein, um länger auch gesund leben zu können.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당선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 39살의 나이에 66%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Je vous servirai avec humilité, avec force. Je vous servirai au nom de notre devis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Il incarne le renouveau pour la France et on a beaucoup d'espoir en fait. 노동개혁을 시도하다 노란조끼 시위대와 충돌하며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Peut tenter une roulade dans le jardin de l'Élysée? Allez-y. Merci beaucoup. Bien différent. Elles sont belles tes roulades. 화장품 유튜버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Welcome to life in politics, making sure that they are taken care of in a pandemic. People are fighting too much, and so I have bags under my eyes. 웨이트리스 바텐더 출신으로 3년 전 29살의 나이로 당선됐습니다. 대학 무상 등록금 등 파격적 공약을 내세웠고 트럼프 저격수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That we are always talking about the issues. What do we want?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도 40대 나이에 당선되는 등 선진국에서 젊은 정치는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력과 조직력을 극복하게 해주는 SNS 등 IT 기술의 발달입니다. 세계 정상급 유소년 축구팀에서 미래 월드컵 스타를 키우듯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도 정치인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대학 캠퍼스. 각 정당마다 신입 회원 모집이 한창입니다. We act as like young people's voice in the party.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 역시 17살 때부터 노동당 청년 당원 활동을 시작해 37살에 총리직을 맡았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25살 이하 당원이 모이는 젊은 보수당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준석이 지금 나이는 36, 7이지만은 10년 됐어요, 정치 경력이.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정당이 청년들에게 많이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21대 국회 평균 연령은 54.9세, 2030 의원은 4.3%에 불과한데요. 148개국 의회 중 꼴찌에 가깝습니다. 갑질과 투기, 당파 싸움 등 기득권 정치의 신물을 느낀 국민들이 젊은 정치인 등장에 관심을 두는 이유입니다. 세계를 보다 유주은입니다. 영국은 보건장관이 보좌관과 불륜 행각을 벌였죠. 결국 사임했는데 단지 불륜 때문에 사임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청사 집무실에서 과감하게 애정 행각을 벌이는 남녀.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과 보좌관 콜러 덴젤로입니다. 각각 세 아이의 부모로 불륜 행각이 누군가 설치한 CCTV에 찍혔고 영국 매체 더선이 폭로했습니다. 촬영된 당시는 한 집에 살지 않을 경우 부모 자식 간의 포옹도 금지되던 시기였습니다. To continue to follow social distancing
when not with friends and family.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콕 장관은 결국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enormous sacrifices that everybody in this country has made. Those of us who make these rules have got to stick by them, and that's why I've got to resign. 행콕 장관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If he had stayed in place, lots of people would have said, well, why should I follow those rules? It's why he had to go. 영국 총리실은 급히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1,000명대로 줄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2만 명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조용하던 미국의 한 마을에 갑자기 소떼가 출몰했습니다. 2박 3일 탈출구 끝에 마지막 소 한 마리가 붙잡혔는데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는 한 무리의 소떼. 전조등을 켠 경찰차가 다가서자 뿔뿔이 달아납니다. 도로 위 추격전도 벌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살장에서 열린 문틈으로 소 40마리가 한꺼번에 탈출한 겁니다. 밤새 마을 곳곳에서 벌어진 숨바꼭질 소동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They went into somebody's yard. 날뛰는 소를 잡으려던 주민이 들이받쳐 넘어지고 달려드는 소를 피해 차량 위로 올라섭니다. 총에 맞아 죽은 소를 포함해 12시간 만에 거의 다 붙잡았지만 그 다음 날까지 마지막 한 마리의 탈주국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던진 올가미에 묶인 소는 발버둥칩니다. 마침내 수송 차량으로 옮겨지는 모습까지 TV로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그렇게 도살을 앞둔 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미와 골든글로브상을 받았던 유명 작곡가가 손길을 내민 겁니다. They knew what was awaiting them, which was, torture and murder, basically. I saw her crying out, and I couldn't unsee that. 작곡가는 도살장 주인에게 값을 지불해 마지막 잡힌 소를 보호소로 보냈고 나머지 소들에 대해서도 협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사격 국가대표가 후배를 괴롭힌 혐의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는 소식 이달 초에 전해드렸는데 피해자 측이 채널A에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 시아버지가 대표팀 총감독으로 이 사실을 알면서 대처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사격 국가대표 A 선수의 아버지는 대표팀에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딸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조현진 총감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사격연맹 차원의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건 부부 사이인 국가대표 김민지와 조모 선수였습니다. 조현진 총감독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A 선수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가 사격연맹에 사실을 알리고서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김민지는 자격정지 12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편 조모 씨도 1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격연맹은 조현진 총감독에게 직무태만 등 책임이 있는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사건을 보낼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조현진 총감독은 채널A와 통화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사격계를 흔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사격연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김민지와 조모 씨 부부는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평년보다 열흘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물러가는 7월이 되어서야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지각장마는 몸집을 키워서 요란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해 시작부터 집중호우가 동반되겠고요. 게릴라성 호우의 특성도 우려됩니다. 내일은 또 소나기가 있습니다. 동해안에 5mm 미만, 서쪽 내륙엔 많게는 50mm까지 내리겠고요. 비구름이 해를 가려도 자외선은 강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30도, 광주 29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고 30도의 더위는 주중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또 비 소식은 화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도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